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잘 따라오셨나요? 첫 번째 강의는 인벤터를 시작할 때 인벤터 부품 3D 모델링의 원리와 인벤터 환경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강의는 1강에 이어서 인벤터로 2D 도면화, 자, 이 교재 18페이지에 있는 자, 이런 도면화, 모델링한 파일을 가지고 치수 기입을 하는 것을 도면화라고 합니다. 이런 도면화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2D로 오토캐드로 작업을 했을 때와 인벤터로 작업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2D 설정, 인벤터로 2D 치수 기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D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델링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델링 파일로 도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도 하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새로 만들기 위쪽에 있습니다. 또는 여기 부품 탭이 있으면 부품 탭을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서 자, 먼저 스탠다드 IPT 작성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화면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스케치를 작성하기 전에 작업 평면을 먼저 설정해 줘야 됩니다. S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XY 평면에다가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 클릭. 그러면 스케치 1번이 생겼습니다. 스케치 1번에다가 제가 원하는 형상을 이렇게 그리는데 저는 네모를 그려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원기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했을 때 표식 메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2점 직사각형을 누르고 그 왼쪽 아랫부분에 상태 화면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2점 직사각형. 그러면 첫 번째 구석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구석을 선택하면은 두 번째 구석을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점을 원점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위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지금 바로 입력을 해도 좋고 먼저 형상을 만들고 치수를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반대편 구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ESC. 자,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일반 치수를 선택해도 좋고 이 정도 아이콘에 대한 단축 명령어를 외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단축 명령어는 D가 되겠습니다. 자, D. 혹시 D를 눌렀는데 이쪽에 D가 나오면서 안 되는 경우에는 한영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 D를 눌러서 여기서 치수를 뽑아냅니다. 다시 한번 D를 눌러서 상태 화면에 보면은 치수 기입할 형상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위쪽으로 뽑아내면은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기에 가로 길이 자 50, 세로 길이 100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엔터를 치고요. 그래서 화면을 축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휠을 반대로 돌려서 아래쪽으로 굴리면 5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50이 치수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중간으로 가든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치수 기입을 할 때 치수는 뭐 3D 모델링을 할 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또 우클릭을 해서 일반 치수 눌러도 되고요. 또는 D를 눌러서 자, 요 길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이 선에 빨간색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해서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 클릭해서 치수를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길이는 100 엔터 또는 여기 체크 표시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00mm이고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자, 가로는 50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원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스케치 마침을 해도 좋고요. 오른쪽 위에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줬습니다. 또는 단축 명령어 S를 눌러도 좋습니다. 자, S 눌러볼까요? S 누르면 스케치를 시작하거나 스케치를 빠져나갈 때 S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치 1번에서 지금 스케치 1번에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지금은 3D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위쪽에 보면은 리본의 돌출이라든가 회전이 있습니다. 자, 회전 눌러볼까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단축 명령어는 R이 되겠습니다. 또는 마우스 우클릭 선택해서 회전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회전 누르면 자, 형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라든가 뭐 이런 세모가 있다 그러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선택이 되고요. 자,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릴 것이냐 또는 뭐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릴 것이냐에 따라서 형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축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축 선택 클릭하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됐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나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각도를 뭐 지금 360도지만 반틈만 돌린다든가 또는 뭐 4분의 3, 270도를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60도.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 기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도 되고요. 또는 이쪽에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사본 저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탕화면에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파일 이름을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원기둥 이렇게 해서 확장자는 IPT가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은 우리가 3D 형상을 만들었지만 자, 2D 도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새로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면 탭에서 스탠다드 IDW, 인벤터 드로잉의 약자 이것을 클릭해서 작성을 눌러줍니다. 자, 작성을 누르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스탠다드 IDW 이렇게 해서 작성을 누르면 자, 이러한 화면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부품 탭에서 만들었던 스탠다드 IDW랑 약간 모양이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화면에서 인벤터 도면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키워서 도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뷰 배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뷰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기준, 투영, 보조, 단면, 상세, 오버레이 자, 이런 것들을 눌러서 기본적으로 모델링한 파일을 불러냅니다. 제일 기본은 기준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자, 기준을 클릭합니다.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기준 뷰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요. 파일을 먼저 불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옆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원하는 형상, 원하는 곳에서 저장한 위치를 가면은 자, 이렇게 IPT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둥이라고 선택된 것을 더블 클릭 또는 열기 이렇게 불러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뷰 큐브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 모양 이것을 누르면 등각뷰로 나옵니다. 이렇게 등각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는 정면도를 클릭하고 뭐 우리가 위에서 보고 싶다. 평면도 뭐 이렇게 회전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 원하는 형상으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기둥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원하는 형상으로 2D 도면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척이 있는데 1:2라고 나옵니다. 1:2는 자, 1 나누기 2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0.5죠.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서 축척 우리가 원래 가로 길이 100, 세로 길이 100이 되겠죠. 우리가 50이라는 것을 그려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 형상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했던 것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빨간색 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또 팝업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타일을 살펴볼 건데 스타일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요거 두 개가 한 세트, 요것이 또 하나의 세트입니다. 마우스를 대보면은 은선이라고 나오고요. 옆에는 은선 제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영 처리가 나옵니다. 음영 처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게 되죠. 음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지금은 은선이었기 때문에 은선이라고 하는 것은 숨은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숨은 선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누르면 숨은 선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은선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안에 위쪽에 모형이라든가 화면 표시 옵션, 뭐 복구 옵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렀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정면도라고 했을 때 삼각법에 봤을 때 오른쪽은 우측면도, 위쪽은 평면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처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쪽에 투영 있습니다. 또는 자, 투영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영을 누르게 되면은 아래쪽에 뷰 선택이 나옵니다. 뷰를 선택하라고 지시를 하죠. 마우스를 자 되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 선택이 되겠죠. 투영 눌러서 자, 선택을 하면은 왼쪽 아래 부분의 상태 화면에 뷰 위치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영 눌러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뽑아내면 우측면도, 위쪽으로 뽑아내면은 평면도가 되는데 뭐 일단 먼저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작성 이렇게 하면 정면도에서 우측면도 뽑아낸 것입니다. 또는 평면도를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투영을 눌러서 정면도를 하나 클릭하고요. 위쪽을 뽑아내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작성 이렇게 누르면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자, 위쪽에서 바라본 평면도, 오른쪽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형상으로 모델링을 했다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것은 아래에서 보는 저면도, 왼쪽에서 보는 좌측면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각도도 하나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누릅니다. 자, 기준을 눌러서 돋보기를 눌러서 자, 원기둥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걸 옆으로 당기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등각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집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각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음영을 눌러주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면도를 이렇게 눌러서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정면도를 움직이면 이 우측면도, 평면도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자, 여기 추석 탭에 갑니다. 여기 위쪽에 추석 탭에 가서 왼쪽에 치수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추석 탭에서 치수를 누르면 되는데 똑같이 단축 명령어는 디멘전의 약자 D가 되겠습니다. 자, 치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눌러서 자, 여기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변할 때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자, 파이 100.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또는 다시 한번 치수를 또 눌러도 되고요. 또는 D를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와 인벤터에서는 이전에 했던 명령어를 그대로 이어서 하려고 하면 지금 바로 전에 명령어가 치수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또는 엔터 눌러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왼쪽 아랫부분에 모형 또는 스케치 형상 자, 엔터 치면 엔터 쳐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 세로 면을 선택을 해서 선이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뽑아내서 이렇게 하면 1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작성 시 치수 편집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기가 싫을 때는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100.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D를 눌러서 치수를 이렇게 해서 100.00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습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100을 눌렀는데 자, 수정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마우스를 대고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탭에 정밀도 공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편차에 들어가서 치수를 이렇게 한번 주겠습니다. 플러스 뭐 공차를 입력을 할 건데요. 0.14 또 아랫부분에는 0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설정을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하는 요령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칠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거칠기는 주석 탭의 위쪽에 공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는데 클릭을 하면은 위치를 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자, 위치를 클릭을 할 때 자, 이쯤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마우스를 당기거나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쪽으로 클릭을 해서 클릭을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계속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면 클릭 여기 선 클릭 마우스 우클릭 계속 자, 이렇게 하면 선이 딱 붙어서 거칠기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거칠기 W 거칠기 거친 거칠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W 자리가 없습니다. W 써야 되는데 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100.00이 아니라 100을 쓰고 싶습니다. 자, 이런 도면화에서 치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수 기입을 했는데 인벤터에서 설계를 도면을 잘못 봐서 여기 원통이 빈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면화를 해보고 나니까 내가 실수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뚫을 때 만약에 오토캐드만 쓴다고 하면은 인벤터 따로 오토캐드 따로 쓴다고 하면은 오토캐드에서 일일이 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인벤터에서 2D 치수 기입을 한다 그러면 호환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아도 인벤터 모델링에서만 만들어 줘 버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던 원 기둥을 IPT 파일을 불러냈습니다. 자, 수정을 할 건데요. 위쪽을 마우스를 대보면은 자, 빨간색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이 아이콘이 스케치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첫 번째 이걸 누르고 두 번째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스케치 약자 S를 눌러도 됩니다. 자, 저는 위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S 눌러서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케치 2번이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XY 축이 생기고 지금 스케치 화면으로 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내가 지금 스케치 화면에 들어왔는지 또는 3D 모형 창에 들어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조금 더 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 1을 클릭해서 첫 번째 중심점을 클릭하고요. 두 번째 선은 자, 지름이 50mm니까 50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50mm인 원의 지름을 가진 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 눌러서 스케치를 나가서 돌출을 해도 되지만 자, 돌출이라든가 회전, 돌출은 영어로 익스트루드의 약자 E, 회전은 레볼루션의 약자 R입니다. 그래서 돌출과 회전은 단축 명령어를 외워두는 것이 작업의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출과 회전은 스케치 마무리 나가서 3D 모형창에서 굳이 하지 않더라도 2D 스케치 화면에서도 바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E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케치 화면에서 돌출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선택이 되었고요. 방향은 반대. 거리는 전체 관통을 하려고 하면 100mm 이렇게 눌러주고요. 부울에서 여기 두 번째 합치기가 아니라 접합이 아니라 절단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회전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중간이 비어있는 원통 형상을 수정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S 저장을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인벤터 화면에 가면은 도면 탭에 가면은 자 3D 모델링에서 원 기둥을 뚫어 버리니까 도면 탭에서 이런 식으로 다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오토캐드였다 그러면은 오토캐드에서 선 그리고 치수기입 새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원기둥에서 자 우리가 돌출을 100mm로 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짧은 반틈으로 줄여서 50mm 설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mm를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자, 회전에 플러스를 눌러서 스케치 1번에서 자, 우리가 이 100mm인 길이를 50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5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엔터 쳤습니다. 반틈으로 줄여들겠죠.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길이가 반틈으로 줄었죠. 길이가 5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컨트롤 S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벤터 도면 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벤터 3D 모형창과 인벤터 2D 모형창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선들이 은선인데요. 자, 은선을 없애고 싶으면은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도면부 탭에서 두 번째 체크, 은선을 제거하는 것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은선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쪽은 음영이 없는 등각 부위만 음영이 있고 여기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는 음영이 없는 것은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음영 처리를 클릭해서 자, 확인을 하면 이렇게 음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벤터 도면 탭에서의 2D 설정, 자, 조금 시간이 흘렀긴 한데 2D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인벤터 도면 탭을 켰을 때 바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법이 있지만 제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교재 27페이지를 보면서 따라 할 건데요. 여기에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관리 탭에서 스타일 편집기,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을 합니다. 스타일 편집기. 클릭을 하면 팝업이 이렇게 뜰 건데요. 자, 팝업이 뜨면 교재랑 함께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겁니다. 자, 28페이지에 보면은 자, 왼쪽에 표준 아래 부분에 기본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일반에 보면 밀리미터 쉼표 이렇게 있는데 쉼표를 마침표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왼쪽 마침표로 바꾸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 뷰 기본 설정이 나옵니다. 자, 인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영 유형이 일각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면도 오른쪽에 게 우측면도가 아니라 좌측면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삼각법으로 바꾸어 줍니다. 바꾸어 주고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저장 및 닫기를 하면은 이 스타일 편집기가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장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기본 표준에서 설정하는 것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텍스트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 텍스트를 바꿔주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텍스트를 바꿔줍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텍스트를 옆에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플러스를 클릭해서 주 텍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플러스 주 텍스트. 그러면은 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문자는 우리가 기본 타우마가 아니라 굴림 또는 굴림체를 쓰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굴림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는 3.5를 하나를 그려주고요. 여기 자리 맞추기는 중심 자리 맞추기, 그 다음에 중간 자리 맞추기, 요 자리 맞추기를 클릭해주고 굴림체에 3.5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F2번 또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스타일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는데요. 여기가 스타일 이름 바꾸기에서 3.5. 자, 이것은 3.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바꿔줘도 되지만 제가 3.5로 바꿔주는 이유는 자, 여기에 문자 크기가 높이가 3.5이기 때문에 3.5로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 2, 5 이렇게 세 가지 문자를 쓸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3.5를 기준으로 2도 갔다가 5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먼저 3.5를 만들어 주고요. 자, 꺼져버렸네요. 다시 눌러서 자, 3.5가 나온 곳에서 자, 3.5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새 스타일 이렇게 눌러서 이것은 복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2를 만들 거니까 2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자리 맞추기랑 글꼴은 굴림체로 그대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높이를 자, 위쪽에 이번에 2가 없기 때문에 2 해서 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나오죠. 그럴 때는 굴림을 선택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옆에 갔다가 다시 오면은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나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자, 5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스타일 이름 바꾸기. 자, 다시 마우스 우클릭 새 스타일을 눌러서 이름을 5로 하나 눌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텍스트 높이를 5, 나머지 것들은 다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요. 자, 저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왼쪽에 굴림을 눌러서 다시 텍스트 높이 저장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2, 3.5,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들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D 치수 기입을 할 때 3.5는 기본 문자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5는 대표 부품 번호 같은 대표 문자로 5를 사용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치수를 10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0.1, 자, 마이너스 0.1 이렇게 치수 공차를 넣어줄 때 이 치수 공차의 높이는 2, 그 다음에 이 10의 이 치수 문자는 3.5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품 번호 1번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써주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표 문자를 거칠기 5로 써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문자를 3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30페이지에 여기에 치수 옆에 플러스를 눌러봅니다. 치수 옆에 플러스 누르면 여러 가지 치수가 나오는데 기본값 ISO 이것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단위는 당연히 밀리미터고요. 10진표 식기도 심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 표시가 중요한데요. 자, 화면 표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50.00이 나왔죠. 이것을 후행이라고 합니다. 화면 표시 후행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각도도 뭐 후행을 해제하는 것이 좋은데 각도는 웬만하면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저장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50.00, 100.00에서 뒤에 후행을 체크를 해제하면 소수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에서 이렇게 후행을 체크를 해제를 해서 저장을 하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치수를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먼저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 단위에 가서도 똑같이 단위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후행을 체크를 하고 10진 표시키도 마침표, 세 가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 가서, 자, 화면 표시에 가면은 다른 것들은 건드릴 게 없고요. 요게 것들을 건드릴 건데, 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연장에서 2, 나머지 B, C, D, BC 11mm, 그 다음 D랑 E는 10mm, 요 10mm 요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형선에서 이 B 값이 1mm 정도, 1에서 2mm 정도 떨어뜨려 주는 것이 도면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간의 간격 띄우기,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나중에 치수를 할 때 그 정렬을 하게 되면은 10mm씩 딱딱 일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가 되는 거죠. 10mm가 딱 되게끔 한 방에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2, 1, 1, 10, 10 이렇게 외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탭 눌러서 1, 탭 1, 탭 10, 탭 10 이렇게 눌러주시면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외워주시면 되고요. 저장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그렇게 눌러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서 치수가, 자, 요렇게 치수가 요렇게 나왔죠? 치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요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요 1mm 정도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오토캐드에서 2D 치수 기입을 하는 것보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오토캐드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멘전으로 치수 기입을 할 때 이 점과 이 점을 정확하게 찍어야지만 이렇게 1mm가 떨어집니다. 1mm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벤터에서는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인벤터와 오토캐드에서 상당히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런 면들이 제가 해보니까 시간 단축이 상당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들어가면, 자, 지금 하는 것은 여기에 공차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자, 공차에서는 1차 텍스트는 3.5, 그러니까 여기서 50이라고 적혀 있는 것, 요것은 1차 텍스트가 되고요. 텍스트에서 공차 텍스트 스타일 있죠? 여기에서 요것을 설정하지 않으면 1차 텍스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는, 자, 앞에 이 치수는 3.5라고 했고요. 뒤에 이 치수, 요 치수들은 조금 작은 치수 2mm 정도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1차 텍스트를 클릭해서 요것을 우리가 설정한 2mm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좀 작긴 한데 치수가 2mm로, 공차의 치수가 2mm로 해서 좀 작아진 것이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차에 클릭을 해서요. 이 표시 옵션에 보면은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보기가 힘들 건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 플러스 0.1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0 앞에 치수가 없는 것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것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세 번째 것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후행을 체크를 해서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물론 옵션에 가서 치수 기입을 하다가 뭐 반지름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뭐 마이너스 0.14와 뒤에 0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도면층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플러스 눌러서 여기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면층이 선택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요것을 선택하는 것, 요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4개 정도 더 만듭니다. 더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자, 화면이 조금 깨지겠지만 시험 유의사항에 보면 성 굵기와 그 다음에 용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색상은 뭐 하늘색, 초록색 이렇게 나오지만 오토캐드에서는 색상을 바꿔주는 것이
좋지만 인벤터에서는 색상을 굳이 바꾸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검정색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랫부분에 여기에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0.25mm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중심선, 해칭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0.35mm는 수문선, 0.5mm는 외형선, 0.7mm는 윤곽선을 나타냅니다. 중심 마크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자, 여기 제일 마지막 거 해치선에서 복사를 이렇게 네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려면 여기를 클릭이 나오죠. 여기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하나 하면은 이렇게 해치가 복사되어 나오는데요. 또 여기 클릭, 클릭, 클릭 한 네 가지 정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클릭을 해서 0.25mm, 뭐 0.25mm 해서 처음일 때는 잘 모르니까 선 이렇게 해서 뭐 치수, 중심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엔터 치면 되겠고요. 그냥 숫자로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숫자를 되면 숫자로만 해주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0.35mm는 자, 수문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0.5mm 자, 외형선으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은 0.7mm 윤곽선 바꿔줍니다. 색깔은 바꿔줄 거 없고 0.25mm는 선 종류를 자,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중심선은 체인으로 바꿔줍니다. 인벤터에서 중심선은 체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을 바꿔주고요. 수문선은 클릭했을 때 대시로 바꿔줍니다. 나머지는 다시 0.25mm는 체인, 0.35mm는 대시, 그 다음에 0.5mm와 0.7mm는 연속 그대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꾸어 주었다면 선 가중치도 바꾸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0.25mm는 똑같이 0.25mm, 0.35mm는 35mm, 0.5mm와 7mm를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꾸어 주은 것을 저장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숫자가 앞에 들어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서 찾는 것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선들의 뭐 선 가중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좀 기니까 플러스 눌러주고요. 자, 마지막 여기 표면 텍스처 거칠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표면 텍스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면 텍스처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 W를 쓰고 싶은데 이것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 스타일은 3.5가 나왔는데요. 텍스트 스타일은 자 2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참조를 누르게 되면은 2002라고 적혀 있는 거 위쪽에 1978 요것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제정된 ISO 1302에서 저장 및 닫기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거칠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에 가서 공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 마우스 클릭 계속을 하면은 자 아까 전에 없던 A-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W를 넣어주면 됩니다. W 이렇게 하면 이쪽에 표면 유형에서 제거가 요구됨 요것을 눌러줘서 이렇게 하면 자 거칠기가 완성이 되고요. 요 문자가 2인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관리 스타일 편집기에 가서 자 표면 텍스처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새 스타일 눌러서 뭐 요것은 뭐 5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요 표면 텍스트도 뭐 이름을 바꿔도 되지만 5 요것은 전체 거치기를 할 때 텍스트 스타일을 조금 더 큰 것으로 이렇게 하고 표준 참조를 1978 그대로 해서 저장 및 닫기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타일 편집기에서 연습하는 것을 몇 번 연습해 보신다면 금방 뭐 5분 안에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뭐 중심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넣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석에 가면 자 주석 탭에서 자 이쪽에 보면은
자, 이런 것들로 중심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심선은 여기 중심 표식 요 클릭을 하면 자, 이 원을 클릭하면 원의 중심선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끝점은 자꾸 이렇게 늘려서 중심 표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아까 전에 여기 숨은선 더블 클릭으로 연선을 켰을 때 자,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 선을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여기 보면 두 번째 중심선 이등분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서 자, 위치를 첫 번째 선을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선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의 사이에 중심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치수기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치수기입의 설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강의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모델링과 2D 치수기입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밀링 기능사 과제와 생산 자동화 기능사, 이름이 자동화 설비 기능사로 바뀌었는데 그 과제를 가지고 모델링과 치수기입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